안녕하세요. 불꽃 싸다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업주부로 살고 있는 50세 조영애입니다. 저는 오늘 저의 황당하면서 믿을 수 없는 사건을 겪은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제 주변에는 저처럼 황당한 일을 겪은 사람들이 없는데 저는 그런 사건을 겪을 때 진짜 충격의 도가니에서 한동안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일찍 결혼을 했습니다. 당시 19살이었던 저는 대학생이던 남편을 만나서 첫사랑을 했습니다. 여중여고를 나와서 한 번도 남자를 만난 적 없던 제게 남편은 이른 아침의 햇살처럼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남편과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저에게는 유일한 행복이었습니다. 남편을 만나게 된 건 남편이 다니던 대학교를 구경하러 갔다가 그곳에서 길을 잘 몰랐던 제가 길을 물어보다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 당시 고등학생이라는 저를 보고 자기 학교에 꼭 들어오라면서 친절하게 대해주었고 그때 연락처를 교환해서 사귀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제 집은 거리가 30분 정도 더 됐는데 매일 저를 데려다 주면서 저에게 잘해주었어요. 그런 남편의 마음에 반해서 2년여를 사귀다가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양가의 반대도 있긴 했지만 저희의 마음이 변하지 않을 것 같아서 우리는 꼭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한 지 1년 만에 귀여운 아가가 생겼고 아이가 생긴 후 이후로 남편은 저에게 더 잘해주었습니다. 늘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던 남편의 입장에서는 사랑스러운 아이까지 생겼다는 사실에 너무 좋았나 봐요. 매일매일 일찍 들어오면서 아이의 걱정을 하기도 했고 출산하는 날에는 남편이 저보다 눈물을 더 많이 흘릴 정도였습니다. 아이는 무사히 잘 태어났고 건강한 완장님으로 저희를 든든하게 해줬습니다. 남편은 아들과 하고 싶은 것이 많다면서 줄곧 아이와 보내는 시간을 즐겁게 여겼습니다. 물론 이때까지는 정말 제 인생은 탄탄대로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잘해주고 자상한 남편에다가 귀염성 있고 사고치지 않는 아들놈까지 있는 저에게 많은 사람들은 복받았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집에서 작은 부업도 하면서 남편을 줄곧 도와왔고 아이가 10살쯤 되었을 때는 저희는 월세에서 전세에서 드디어 자가집까지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분의 소개로 투자했던 돈도 대박이 나서 당시에 50평대의 집을 살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저도 남부럽지 않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에 만족하지 않고 가족들에게 더 열심히 살려고 했습니다. 아이가 자라나면서 남편은 더 잘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딘지 모르게 이상하다고 느낀 것은 아이가 18살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아들의 대학 문제로 많이 신경 쓰고 있어서 그런지 저도 아들에게만 집중하고 있었고 남편은 회사에서 중심적인 직책에 올라가게 되어서 더 바빠진 일상들이 계속되었습니다. 20년 동안 권태기가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우리 사이는 굳건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행동이 수상해진 것이었어요. 회사 일이 아무리 바빠도 12시 전에는 항상 집에 오던 남편이 새벽에 들어오기도 했고 하루는 새벽에 오는 것이 아니라 아예 밤을 새고 아침에 들어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저도 남편을 의심하게 되었어요. 그랬는데 한 번은 남편의 차에 두고 온 물건을 가지러 갔다가 의문의 물체를 발견하게 됐어요. 바로 핸드폰이었습니다. 남편의 핸드폰은 남편이 업무 때문에 항상 가지고 다니는 걸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기종도 다른 핸드폰이었고 처음 보는 핸드폰에 이상해서 봤는데 전원이 꺼져 있었어요. 그래서 전원을 살짝 켜고 누구 것인가 봤는데 저는 그 핸드폰의 배경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핸드폰에는 남편과 어떤 젊은 여자가 같이 사진을 찍은 것이 들어 있었거든요. 저는 부들거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핸드폰은 서브폰이었던지 남편과 그 여자의 두 사람만의 연락만 찍혀 있었습니다. 연락을 보니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회사에 계약직으로 들어온 여자였는지 자기 정직원 되는 것은 확실한 거냐며 물어보기도 하고 둘이 함께 밤을 보낸 사진들을 떡하니 보내기도 하고 여자는 속옷을 입은 사진이나 남편에게 야한 농담 같은 것을 마구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절대 가정을 깨려는 생각은 없었는지 저와의 사이에 대해서 물어보는 여자의 말은 회피하거나 가족에게 알리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식의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여자는 정말 젊은 사람이었어요. 딱 봐도 20대 후반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는 여자에서 남편을 꼬시기에 충분해 보였어요. 저는 약간 곰 같은 스타일인데 그 여자는 생김새도 그렇고 몸매도 약간 여우스러운 스타일이었습니다.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화가 너무 나는데 남편에게 말해서 그만두게 해야 하나 아니면 그 현장을 잡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을 믿었기에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당신 이 핸드폰 뭐야? 지금 나 몰래 바람 피는 거야? 남편은 TV를 보면서 웃다가 보고서는 깜짝 놀라서는 제 손에 있던 핸드폰을 빼앗았어요. 여보, 이거 바른 대로 말해. 나 그 안에 있는 거 다 봤어. 남편은 평소에 핸드폰을 꺼두고서 차에 두고 다녔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제가 몰랐던 거였죠. 울리지 않으면 알 수 없고 만약 들켰더라면 핸드폰을 제가 켜보지만 않으면 업무용으로 핸드폰을 둔 거라고 할 수 있었을 텐데 느낌이 쎄했던 저는 그 핸드폰을 켜봤던 거였죠. 남편은 미안하다며 자기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 여자가 계속 좋아하면서 적극적으로 자기에게 다가오니 자기도 남자인지라 마음이 자꾸 흔들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번 밥만 먹자 했는데 밥 먹고 술 마시고 하다 보니 계속 데이트를 이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남편을 보면서 화도 났지만 내가 남편에게 소홀하게 한 건 아니었나. 그러니 남편이 그런 여자의 게임에 넘어간 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들게 됐어요. 다시는 바람 피지 마. 바람 피게 되면 나도 그렇고 상민이도 다신 볼 생각하지 말고. 저는 남편에게 신신당부를 했어요. 남편 역시도 가족을 버리면서까지는 바람을 피우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에게 무릎 꿇고 빌면서까지 다시는 그런 일 없을 테니 이번 한 번만 지나가 달라 빌었습니다. 한동안 그 일 때문에 남편과의 사이가 좀 좋지 않았고 아들은 집안의 분위기가 이상하다면서 독서실에서 공부하겠다고 해서 독서실을 끊어줬어요. 그렇게 저는 한동안은 남편의 바람이 잦아들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생각이었어요. 사랑이든 뭐든 다 둘이서 하는 거라 한쪽이 그만둔다고 해서 둘 다 그 인연의 끈이 끊어지는 건 아니었던 듯 했어요. 남편은 그 핸드폰을 없앴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여자는 남편에게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가끔 제가 잠들면 통화를 하러 가는 남편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전화하면 어떡해. 집에 집사람 있다고. 나도 알아요. 그치만 못 있겠는 걸 어떻게 해. 나 자기밖에 없는 거 알면서. 수화기 너머로 웅얼거리는 소리가 언뜻 들리더군요. 바람을 내가 아는 것과는 달리 깊은 사이였나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너무 심장이 뛰어서 모르는 척 누워 있으려고 했지만 눈이 빨갛게 충혈될 정도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다시 바람 피우면 헤어지겠다 했지만 저는 남편이 첫사랑이었기에 남편에게 그렇게 큰 소리를 치긴 했지만 좋은 가정, 내게 사랑을 많이 줬던 남편을 포기할 만큼 마음이 차가워질 순 없었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조용히 지나갔어요. 남편이 알아서 잘 정리하겠지. 사람의 관계라는 것이 무자르듯 쉽게 잘라지는 것은 아니겠지 하는 생각 때문에 저도 당분간은 눈 감아주자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남편은 제가 잠들었는지 확인을 하고서 그 여자와 통화를 일삼았어요. 회사에서 늦게 들어오게 되면 제가 회사에 연락을 해서 확인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인지 집에는 일찍 들어왔지만 아직도 그 여자와 계속 연락 중인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는 제가 집에 뻔히 있음을 알면서도 남편에게 영상통화도 하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화장실 문을 꼭 잠그고서는 그 여자와 영상통화를 하곤 했습니다. 듣고 싶지도 않았고 알고 싶지 않았지만 여자라서 그쪽은 숨길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정리하겠다고 했지만 그 여자의 게임에 계속 넘어가는 남편을 보니 절망감이 밀려오더군요. 그동안 평온하기만 했던 내 일상이 그 여자 하나로 인해서 무너지는 걸 경험하니 너무 괴로워서 미칠 것만 같았어요. 남편에게는 말도 안 하고 저는 계속 히스테리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영문도 모른 채 계속 히스테리를 부리는 저를 보면서 슬슬 인내심의 한계가 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도대체 요즘 왜 그래? 살림도 그렇게 잘하더니 이제 다 내팽겨 쳐놓고
심지어 오늘 신을 양말도 없어서 가다가 편의점에서 샀어. 말이라도 해야 내가 알 거 아냐. 남편은 뭐가 그리 당당한지 저에게 큰 소리를 쳤고 저는 그런 남편에게 저도 화가 나서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뭐가 그렇게 당당한데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거 보면 뭔지 모르겠어? 내가 뭘 어쨌는데 이야기를 해봐. 그때 바람 핀 것 때문에 아직 이러는 거 아니지? 맞아. 그때 바람이 아니라 지금 바람이겠지. 당신 나랑 이혼하고 당신 재산 절반 줄 수 있는 거 아니면 당장 그 여자와 끝내. 남편은 제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건지 아니면 모르고 싶었던 건지 당황하는 얼굴을 보였습니다. 아니야, 안 그랬어. 남편은 다시 바람을 피우며 이혼이라는 말이 번뜩 생각이 났는지 자기는 절대 바람 피운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몰래 화장실 밖에서 남편의 대화 소리를 녹음한 걸 들려주었죠. 남편은 그게 아니라며 그 여자가 끝까지 자기에게 매달리고 죽는다고 하기에 어쩔 수 없이 마음의 정리를 하는 동안에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이게 정리냐고 말을 하면서 그렇게 할 거며 헤어지자고 했고 남편은 헤어지는 게 그렇게 쉽냐며 우리는 부부인데 그래서 안 된다면서 당장 그 여자 정리할 테니 더 이상 오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게 과연 오해일지 아닐지는 저는 알 바 없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당장 그 여자에게 문자 하나를 보내고는 바로 차단하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닌 척했지만 차단하는 것을 보니 왠지 모르게 마음이 안심이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일단락이 되었다고 생각했지만 다음날 새벽부터 저희 집 대문 앞에는 누군가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쓰레기 버리러 가던 저는 그 사람에게 물었어요. 누구세요? 여기 주성씨네 집이죠. 주성씨랑 만나게 해주세요. 사모님 제발요. 저는 정말 아연실색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의 핸드폰에서 봤던 그 여자가 제 남편을 만나겠다고 저희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너 제정신이야? 얼마나 뻔뻔하면 우리 집 앞에서 이렇게 기다릴 수가 있어? 사모님, 저 진짜 목숨을 걸 만큼 주성씨 사랑해요. 사모님이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저 주성씨 정말 너무 사랑해서 조용히 숨어서 만나라면 그렇게 할게요. 내가 왜 너를 봐줘야 해? 너라는 인간을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고 모든 내 삶을 뒤바꾼 너를 가만히 두는 것도 싫은데. 아니면 이혼만 해주시면 제가 주성씨 설득해서 위자료 많이 드릴게요. 그러니까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제발요. 요즘 불륜녀들은 이렇게 부인이 있어도 이렇게 당당한가 싶어서 진짜 이런 인간들은 정신도 안 차릴까 싶기도 했습니다. 당장 꺼져. 내 남편 다시 너 안 만난대. 너 만나면 바로 나랑 이혼하라는데 빈털털이 된 남자도 사랑할 수 있어? 당연하죠. 전 돈 보고 주성씨 따라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락해주세요. 마치 제가 남편의 엄마가 된 것처럼 저에게 허락을 구하는데 이게 허락을 구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에 분을 못 이기고 그 여자의 뺨을 때렸습니다. 꺼져. 꺼지라니까? 이게 허락된다고 될 일이야? 그렇게 원하면 내 남편 이혼시키고 네가 재혼해. 하지만 분명 알게 될 거야. 그렇게 되면 너네 둘 다 길거리에 나앉게 될 거고 평생 불륜녀 불륜남 탁지 못되게 내가 쫓아다니면서 너희를 저주할 테니까. 제 말을 들으면서 그 여자는 계속 펑펑 울어댔습니다. 저는 무시하고 그 여자를 지나쳐서 쓰레기를 버린 후 다시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막 깬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저런 여자 하나 처리 못하고 집까지 오게? 나 더는 안 참을 거야. 제 말에 남편은 신경을 안 쓰는 듯 했지만 제가 식사 준비를 하기 시작하니 남편은 힐끗거리며 밖을 보면서 그 여자를 바라보더군요. 어쩌면 제가 착한 그 여자를 상처 줬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때론 불륜녀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남자를 사랑하기도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남편을 좋아해서 집까지 찾아올 정도로 순수한 여자가 저 여자라서 남편이 그 여자를 좋아했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죽 좋아하면 집까지 찾아왔을까, 나한테 두드려 맞을 각오로 찾아온 거 맞나 싶었습니다. 나도 저 여자처럼 어릴 때는 순수하게 남편 하나만 사랑하면서 행복했고 아들을 키우면서 즐거웠는데 거울을 보니 나이 들고 지쳐버린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한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 여자는 며칠 찾아오더니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끝났다 싶기도 했는데 저는 마음이 계속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병원에 다니면서 우울증을 치료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때문에도 힘든 것도 있었지만 남편이 나이가 들어서도 이렇게 인기가 있고 그런 여자가 사랑을 해주는데 나는 지금 뭐하고 있나 하는 생각과 함께 여러 가지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이의 엄마로 또 한 사람의 아내로서 잘 살아왔다고 느꼈던 제 인생이 너무나도 허무하고 우울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힘들어서 괴로운 마음에 매일 울면서 보냈어요. 이건 남편 탓도 아니고 내가 인생을 헛살아온 탓이라고 생각해서 혼자서 괴로워하기만 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저 기분 풀라고 하면서 카드를 주고 친구들과 만나거나 필요한 것들을 쇼핑하라고 했습니다. 진짜 약간 미친 사람처럼 하루는 미친 듯이 쇼핑을 했다가 하루는 그걸 다 환불하기도 하고 하루는 이것저것 배달을 다 시켜서 먹고 다 토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이러다가는 제정신이 아니고 자살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저는 남편에게 이야기해서 친정에 가 있겠다고 했습니다. 3달 정도 여유를 가지고 친정집에서 지내다 보니 조금씩 마음이 풀어지고 예전의 나 자신으로 돌아가는 기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친구들도 만나면서 다들 한 번씩 40춘기를 겪는다는 소리에 나 역시도 비켜갈 것 같았던 40춘기를 겪는 것 같다는 생각에 훌훌 털어버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마음을 되찾고 나서 집에 돌아오니 한결 밝아진 마음이었어요. 남편도 정리할 것은 다 정리된 것인지 수능 앞둔 아들 녀석은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고서 둘이서 여행을 가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예전처럼 저만을 바라봐주는 좋은 남편으로 돌아와 주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다시 그 여자의 그늘에서 평온한 가정을 지켜낸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충격적인 사건이 생겼습니다. 항상 1등을 놓치지 않고 공부도 잘하던 아들 녀석이 수능을 망쳐버린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많이 실망은 하긴 했기에 물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던 수능을 다 망치고. 그냥 컨디션이 좀 안 좋았어요. 아들은 자기도 스스로 실망을 많이 한 듯해서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는 재수하더라도 괜찮을 거라 생각하면서 여유있게 수능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저 방 하나만 얻어주시면 안 돼요? 집에서는 공부가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아들은 몇 개월 정도는 독서실을 오가면서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공부가 잘 되지 않는 건지 작은 원룸이라도 구해달라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때는 아무 생각도 못하고 남편에게 아이가 공부를 하고 싶어 하니 그렇게 해주자며 제가 밀어붙였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원하는 방을 하나 얻어주고 나서는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아이가 이사는 아니고 공부를 하러 원룸을 구해서 나갔는데 너무 마음이 허해서 아들의 방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서랍장을 뒤져보던 중 뭔가 이상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아들의 서랍장 깊숙이 콘돔이 있었던 것이었어요. 저는 놀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무래도 그런 나이가 되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기 마련이지만 아이에게 여자친구가 있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여기저기에 성인용품들이 잘 숨겨져 있었던 거였어요. 평소에는 아들의 프라이버시라고 생각해서 한 번도 뒤진 적이 없었는데 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란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 큰 충격에 남편에게도 그 사실을 알렸어요. 이것 봐, 얘가 공부한다더니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요즘 남자애들이 다 그렇지 뭐. 그래도 재수한다는 애가 여자친구가 있으면 어떡해. 혹시 방 얻어달라는 것도? 남편의 생각에도 그것 때문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는지 처음에는 아들을 불러다가 달래보자고 했습니다. 요즘 애들 여자친구 많이 사귄다던데 너는 없니? 자연스레 묻는 제 물음에 아들은 잠시 숟가락을 멈추는 듯 싶더니 이내 다시 밥을 먹으면서 그런 거 없다며 말을 돌렸어요. 여자친구 사귈 수는 있지만 지금 재수하는 단계이니 공부부터 신경 쓰는 게 좋을 것 같다. 남편은 아들에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아들은 알겠다고 하기는 했지만 수긍하지 않은 듯한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왠지 아들은 공부보다 다른 데 마음이 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참고서 살 돈 받아가곤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용돈을 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분명 이 돈을 그 여자친구와 쓰려고 하는 것 같다 싶었어요. 돈을 달라고 하는 횟수도 잦아지고 집에 간다고 하면 오지 말라고 하더군요. 밥을 해먹을 시간이 없다면서 그냥 시켜 먹겠다고요. 그런 여러가지 의심들 속에서 답답한 마음만 커져갔습니다. 모의고사를 봤다고 하는데 점수를 말해주지 않는 걸 보면 분명 점수마저도 엉망이었다는 생각에 이러다가는 애를 버리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 남편이 먼저 저에게 같이 아들의 자취방에 몰래 찾아가 보자 했습니다. 말을 하고 가면 분명 여자애를 만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용히 찾아가 보기로 했어요.
조용히 집 앞에 있으니 문 밖으로 아들과 여자의 목소리가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애들 사이에서 자기 여보라는 소리가 들리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군요. 그런데 어딘지 모르게 기분이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남편과 저는 문을 활짝 열어 제꼈습니다. 상민아, 남편과 그 집을 들이닥치니 아들은 정말 크게 놀라더니 몸을 가렸어요. 그런데 저희는 정말 알아서는 안 될 거를 알았습니다. 아들과 함께 있던 여자는 바로 남편과 바람폈던 그년이었거든요.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너 이상껏 어디서 내 남편도 모자라 내 아들까지. 정말 남편도 그 상황에서는 고개를 들 수 없었는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저는 그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여자는 제 아들의 뒤에 숨어서 무섭다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가증스러운 인간. 진짜 그때 그 모습을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나고 제가 돌지 않은 것이 다행인 것 같았어요. 상민아, 나 살려줘. 제가 그년을 때리려고 하자 제 아들이 그년을 막아주며 말을 했어요. 엄마, 진정해요. 제가 먼저 좋아했고 제가 먼저 고백해서 우리 둘이 사귄 거예요.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진정이 되지 않는 마음에 아들의 뺨부터 때렸습니다. 내가 너 이러려고 가르쳤어? 엄마 죽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너 공부한다고 해서 방어도 줬지. 이 짓 하라고 내가 방어도 준 거야? 아들은 저에게 뺨 맞은 게 충격이 크긴 했는지 잠시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제가 그 여자에게 손길을 뻗어서 끌어내려고 하자 아들은 제 손목을 잡더니 이 여자 때리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네가 단단히 미쳤어. 어떻게 저런 여우 같은 년에게 속아서 이렇게 부모 나몰라라 하고 살아. 저는 오열을 하면서 말을 했는데 아들은 자기는 부모 다 필요 없으니 이 여자와 살겠다고 하면서 그 여자를 더욱 감싸주더라고요. 그때의 심정은 제 아들이 제 뱃속에서 나왔을 때 그 감동마저도 억울하고 원망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오열을 하자 남편은 일어나서 저를 부축하면서 아들에게 호통을 쳤어요. 너 이 새끼 엄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다시 말해봐. 너 지금까지 큰 게 다 누구 덕인데 여자 하나 때문에 부모를 몰라보고 미친 새끼처럼 여자랑 살겠다고 지랄을 해? 저 여자가 너랑 같이 산대? 어? 아들은 저희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그년의 눈치를 보면서 말을 했어요. 자기 나랑 살 거지? 나 안 떠날 거지? 남편과 바람났던 그년에게 자기라고 말을 하는 내 아들의 입을 당장이라도 막아버리고 싶었습니다. 아마 그 상황에서 남편의 마음은 오죽했을까요? 아마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겠죠. 저 상민이랑 같이 살 거예요. 그러니까 봐줘요 제발. 그때와 똑같은 눈빛과 똑같은 말투. 그때는 제가 순진한 여자를 힘들게 했나 싶었는데 그 모든 것이 연기였다는 생각에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당장에 집에 불을 질러버린다고 협박을 하면서 이 집도 다 계약 파기하고 지금까지 주던 용돈도 다 안 줄 테니 그럼 너희끼리 살아보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황당하게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여자친구와 살게만 해주면 없는 자식이 되어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너 무슨 짓을 한 거야 내 아들한테? 전 아무 짓도 안 했는걸요. 제가 한 건 사랑밖에 없어요. 그 여자는 저에게만 보이도록 웃음을 짓고 있었어요. 진짜 그 자리에서는 그 여자를 죽일 만큼 패고서 경찰에 끌려가더라도 끌려가야 할까라는 생각에 주먹이 부들부들 거렸습니다. 그런 저를 잡고 있는 남편은 그 둘을 타일렀어요. 상민아, 너 제정신 아니야. 저 여자한테 홀려서 그런 거야. 그리고 너 그만하고 떠나. 너한테 그만큼 돈 뜯어갔으면 됐잖아. 내 아들한테까지 들러붙어서 왜 이래? 그 여자는 화들짝 놀라더니 돈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주성씨, 저 이제 주성씨 여자 아니에요. 저 상민이랑 행복하게 살아볼게요. 그러니까 저희 그냥 사랑하게 해주세요. 미쳤어. 당신 진짜 미친 여자야. 남편의 말도 제대로 듣지 않는 그년을 보면서 속이 문드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무슨 상황인지 자기의 여자친구와 아빠의 관계를 몰랐던 아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들은 대로다. 네 아빠가 잠시 바람폈던 사람이 있는데 바로 전현이야. 아들은 충격을 받았는지 그년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상민아, 그건 잠깐이었어 진짜. 나 지금 진짜 널 사랑해. 내가 맨날 너랑 같이 집에 있는 거 보면 몰라? 그럼 그때 우리 집 앞에서 있었던 이유가 아빠랑 바람이 나서? 그건 그랬지만 난 네 아빠가 아니라 널 사랑해.
확고한 눈빛을 보이는 그년을 바라보던 아들은 어차피 다 지나간 과거니 상관없다며 저희들을 집 밖에서 몰아내더군요. 이 새끼야, 너 이제 내 자식 아니야. 저 미친년이 너한테 무슨 짓을 하는지 깨달은 다음에 와도 소용없어. 저는 그년과 제 아들까지 둘 다 원망스러워서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다가 혼절을 해버렸어요. 이유는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 눈을 떠보았을 때는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눈을 뜨고서 제가 먼저 남편에게 물어봤던 말은 다 꿈이냐는 말이었습니다. 남편은 미안하다며 눈물을 떨궜어요. 진짜 병원이 떠나가도록 울어서 안정제까지 맞고서 집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다 자기 탓이라며 자기가 죽어야 하나 보다라고 말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죽는다고 해서 해결될 일도 아니었고 일단 저는 마음을 냉정하게 먹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당장 아들 집을 빼자고 했어요. 아들에게 말을 했지만 그건 정말 진지한 마음이었거든요. 남편은 군말 없이 알겠다고 했고 저는 집안에 있는 아들의 물건을 다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돌아오더라도 방은 없다고 생각을 하게 만들 작정이었어요. 아들의 물건을 정리하다 보니 그 여자와 관련된 물건도 몇 개 나오더군요. 그런 건 싹 다 태워버리고 순수하게 아들의 물건만 담아서 지하실에 딱 넣어놨습니다. 그렇게 물건은 정리했지만 마음은 계속 아팠습니다. 내 남편을 꼬셔서 바람을 피고 나서 이제는 내 아들의 인생까지 망가뜨린 그 여자를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그년을 떨어뜨려 놓아야만 내 아들이 다시 원래의 인생을 찾아갈 텐데 그년이 옆에 있으면 제 아들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을 해서였습니다. 돈이 떨어지긴 했는지 아들은 핸드폰 소액 요금을 많이 사용해놨더군요. 1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써놓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나 봅니다. 집에서도 집주인이 쫓아냈다는 말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소액 결제로 음식 같은 걸 사먹는 것 같았어요. 학생 때부터 제 명의로 만들어줬던 핸드폰이었기에 우리에게 청구된 것을 보니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핸드폰도 해지해버렸습니다. 돈을 받을 수 있는 곳을 다 막아버려야만 아들도 다시 집을 찾지 않을까 해서였어요. 그년과 헤어져야만 집에 들어올 수 있다고 선언을 했었기에 아들이 힘들게 되면 다시 집을 찾아올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막 고등학교 졸업한 녀석이었고 나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으니 얼마 못 버틸 거라는 생각은 했어요. 하지만 아들 녀석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들어올 생각도 하지 않더라고요. 속상하고 이대로 내 아들을 버려야 하나 하는 생각에 저는 계속 알아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줄곧 제 곁을 지켰어요. 그놈의 자식 그냥 없는 사람이라고 쳐. 우리 딸을 하나 입양하자. 핏줄이 다는 아니잖아. 남편은 저를 위로한다고 말을 했지만 그 말이 더 가슴이 사무치게 시려왔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해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년의 손에 놀아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는데 주말 아침 벨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달려가서 문을 열어보니 제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어요. 너무 불쌍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저와 남편이 보고 서 있자 아들은 말했어요. 죄송해요. 무릎을 털썩 꿇은 아들은 하염없이 죄송하다는 말만 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아들을 주먹으로 한 대 세게 때렸습니다. 아들은 남편의 주먹에 나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남편은 아들의 손을 잡고 일으켜서 안으로 들어오란 말을 했습니다. 아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남편의 손을 잡고 들어왔어요. 저도 말없이 아들의 밥과 국을 떠서 자리에 놓아주었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세 가족이 모여서 먹는 식사 자리였지만 누구 하나 말이 없었어요. 정적만이 흐르는 상황에서 밥이 목으로 넘어가는지 코로 넘어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들이 살이 홀쭉해져 있는 모습을 보고는 밥이라도 일단 먹이고 이야기하자 싶었어요. 남편은 아들에게 그간 뭐하고 지냈냐 물었고 아들은 남편의 말을 듣자마자 눈물을 한참 흘렸어요. 그렇게 울고 나서는 말을 했어요. 그 여자가 자신을 떠났다면서요. 처음엔 집이라도 같이 있으면서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았는데 돈이 없이 만나다가 나중에는 소액결제라도 안 되니 아들을 일용직을 하면서 돈을 벌어다 주는 걸로 서로 모텔에서 지내고 했었나 봅니다. 하지만 그 생활도 신물이 났는지 그 여자는 아들에게 너를 사랑하긴 해도 이렇게는 못 지내겠다며 떠났다고 했어요.
저는 다시 돌아온 거로 용서를 할 테니 다시 처음부터 정신 차리고 대학 갈 준비나 하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며칠간 방에 틀어박혀서는 조용히 있더라고요.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안 자는 듯 했지만 저희는 기다렸습니다. 아들에게도 상처가 될 일이란 걸 알았기에 우리가 더 말을 하는 것보다는 아들이 좀 더 생각하고 스스로 이겨내길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뒤 아들은 나와서 밥 한 그릇을 다 먹더니 저희에게 말을 했어요. 저 군대 갔다 올게요. 어차피 지금 제수해도 늦었으니까 군대 가서 공부 더 하고 돌아와서 수능 볼게요. 아들의 갑작스러운 입대 선언에 놀라웠지만 그래도 아들은 이전처럼 돌아온 듯 했고 또 차라리 그 여자와 만날 수 없는 군대에 가서 공부만 하고 훈련만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해줬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당장 혼자서 공부한다고 하면 그 여자 생각이나 할 것이기에 아들을 볼 수 없고 차라리 정말 너무 힘들더라도 가서 이겨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입대 신청을 하고 입대하는 아들 녀석을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들이 들어간 뒤 아들의 핸드폰 속에서 그 여자의 연락처를 찾아냈습니다. 아들이 돌아온 것으로 만족해야만 했지만 그렇다고 그 여자의 죄를 없다고 할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몰래 그 여자를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 여자는 제 아들과는 달리 아주 번들번들하니 고생한 티가 하나도 안 나더군요. 네가 내 아들 그렇게 만들고 멀쩡할 줄 알았니? 아줌마, 남편하고 아들까지 빼앗겨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와? 이전에 제가 알고 있던 그녀는 뭐만 하면 쭈그리고 있고 숨기 바빴는데 저와 둘이서 마주한 그 여자는 아주 독한 여자처럼 말을 내뱉었습니다. 내가 만나자고 했어? 당신 아들 자식이 만나자고 한 거잖아. 그리고 내가 헤어지자고 이야기를 들었지. 헤어져 줬는데 뭘 더 바래. 그 여자는 마치 자기는 아무런 죄가 없다는 듯 뻔뻔하게 저에게 말을 했어요. 지금 네가 잘했다는 거지? 이 미친년. 내가 너는 가만두면 인간이 아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그 여자에게 물을 뿌리고 여자가 정신없는 틈을 타서 옆에 있던 화분을 뒤집어 씌운 후에 마구 얼굴을 때렸습니다. 흙에 눈이 들어갔는지 그 여자는 눈도 못 뜨고서는 계속 저에게 맞았어요. 너 제대로 사과해. 제대로 사과하지 않으면 너 불륜녀라는 거 다 밝히고 네 인생 내가 망가지게 만들 테니까. 그리고 상간녀 소송 제대로 걸어서 너 같은 년이 가지고 있는 돈까지 다 빼앗아 낼 테니까 그렇게 알아. 제 손길과 발길에 엎드려져서 맞던 그 여자는 그제서야 자기가 죄송하다며 자기도 못할 짓 한 건 안다고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가 사과를 하는데 왜 그리도 고소하거나 시원하지도 않고 더 답답하고 열불이 나는 건 왜였을까요? 이 여자 하나 때문에 내 가정이 몇 번이나 흔들려야 하고 또 이렇게 반성도 제대로 안 하는 여자를 이 정도로 끝내는 게 맞는 건가 싶기도 했어요. 그 여자는 막 울면서 말을 했어요. 미안하다고, 자기가 한 짓이 그렇게 잘못이었는지 몰랐다면서요. 그러고서는 하는 말이 하지만 정말 제 아들을 사랑했다더라고요. 진짜 그 말을 듣는데 뭐 저런 년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그 여자는 자기가 이사 가겠다고 눈에 안 보이는 데서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다시는 제 눈앞에 띄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 여자를 혼쭐 내주고서 저는 평화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군대 간 아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제 일과였고 남편과 가끔 시간 내서 아들에게 줄 음식을 싸서 면회를 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아들의 전화를 기다리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던 것 같아요. 아들, 어제는 왜 연락 안 했어? 엄마는 보지 못하니까 목소리라도 더 듣고 싶은데. 어제는 고등학교 친구에게 전화를 했었어요. 그랬구나. 혹시 휴가는 언제 받아? 휴가를 너무 안 주는 거 아니야? 아직은 휴가를 못 받았어요. 휴가 나가게 되면 연락드릴게요. 아들은 군입대를 한 지 꽤 되었는데도 휴가를 나오지 않아서 저는 계속 궁금해지더라고요. 면회를 가서 보는 것은 잠시뿐이었다 보니 휴가 나와서 같이 지냈으면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 속이 상했어요. 아들은 그에 비해 멀쩡하더라고요. 사내 녀석이라 부모와의 정에는 굶주리지 않나 보다 하는 마음도 들긴 해서 애써 저도 아들의 휴가에 매달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에 휴가 나온 아들은 집에 잠깐 있다가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하고 계속 집에 붙어있지도 않더라고요. 다행히 밤에는 집에 들어와서 잤기에 아들 얼굴 밤에라도 볼 수 있다는 것에 행복했어요. 아들 하나 있는 것이 속을 있는 대로 다 썩이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뿐인 자식이라 그런지 아들과 있는 짧은 시간마저도 행복했습니다.
아들은 휴가 나올 때마다 멋을 부리고 나가는데 엄마와 있을 시간을 주지도 않았어요. 오죽하면 남편이 먼저 말을 했어요. 넌 휴가 나오고서 가족들이랑은 보낼 생각을 안 하냐? 같이 술이라도 한잔하고 그래야지. 맨날 어디 그렇게 나가. 친구들이 휴가 나왔다고 하면 술 사준다고 해서 나가는 거예요. 다음번에는 가족들하고 보낸다고 해볼게요. 이전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긴 했지만 이제 품 안의 자식이 아니구나 싶어서 아쉬운 마음이 자꾸 들었습니다. 남편은 이제 다 커서 부모하고는 노는 게 재미없나 보다며 우리끼리 살아야겠다고 할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아들이 병장을 달았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휴가를 많이 내보내줘서 귀찮다 싶을 정도였어요. 어차피 집에 와봤자 얼굴 보는 건 얼마 안 되기에 병장이 되었을 때는 서로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남편은 직장에서 부부 동반 모임으로 1박 2일 여행을 가자는 말을 듣고는 아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아빠 모임에서 여행 가기로 했어. 1박 2일 예정이니 아마 내일 올 거야. 그러니까 밥 잘 챙겨 먹고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하고 그래. 아들은 건성으로 듣는 듯 하더니 그래도 저희가 여행을 간다니까 배웅은 해주더군요. 오랜만에 떠나는 여행이었기에 저도 기분은 나름 좋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과거는 잊은 채 정다운 부부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금실이 생길 때였기에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오전 오후까지는 날씨가 참 맑아서 관광 즐기기에 너무 좋았는데 예상치 못하게 비바람이 너무 심하게 몰아쳤어요. 그래서 몇몇 부부의 건의로 그냥 이대로 집에 가자는 의견이 나와서 결국 저희는 여행을 다 끝마치지 못하고서는 여행을 마치고서는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집에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웬 모르는 신발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집안에서는 이상한 신음소리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아들 방도 아니고 저희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아들과 함께 어떤 여자가 뒤엉켜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다시 그 옛날 일이 떠오르면서 저는 불안함이 밀려왔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남편의 큰 목소리에 아들과 그 여자는 화들짝 놀라더니 이불로 몸을 가리더군요. 저는 설마 아니겠지 하면서 그 여자의 얼굴을 살폈지만 그 여자는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저는 안돼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공부할 줄 알 것 같은 제 아들은 여전히 또 여자에게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자 보고 당장 나가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자기 여자친구라면서 소개하려고 했지만 홀라당 벗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여자친구 소개를 받겠어요. 아들놈의 여자친구는 서둘러 옷을 입고 있었는데 저는 그 순간 봐버렸습니다. 그 여자의 허벅지에 있는 푸른 점을 말입니다. 그 점은 이전에 그년의 허벅지에 있던 그 점이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잊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남편과 그 여자가 핸드폰으로 대화를 나누던 중에 보냈던 사진 중 하나가 그 허벅지의 점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자기 이 점을 뺄까 말까 하는 내용의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옷을 입던 그 여자의 어깨를 잡고 말했습니다. 이 미친년아, 내가 너 못 알아볼 줄 알았지? 무슨 소리세요? 왜 이래요 아줌마? 그 여자는 당황한 눈빛을 보였지만 눈빛을 보니 더 확신이 생겼습니다. 상민아, 너 이 여자 그 여자인 줄 알고 만났니? 제가 하는 말에 남편도 놀랬고 아들도 저의 말에 무슨 소리냐는 눈빛을 보였습니다. 이 여자 그 여자라고, 그 미친년. 어떻게 속였는지 아들도 아예 몰랐던 것 같았어요. 너 진짜 이 얼굴 뭐니? 어떻게 그 얼굴이 된 거야? 무슨 소리예요 아줌마, 저에게 왜 이러세요? 뭐냐고? 네 허벅지에 있는 점 바로 네 점이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아? 그때 내 남편이랑 너가 나눴던 카톡을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너 얼굴 바뀌었다고 내가 모를 줄 알았냐고. 그 여자는 안색이 변하면서 아니라고는 말을 하는데 불안해 보이기만 했습니다. 너 성형 많이 했구나. 그래놓고 내 자식한테 다시 엉겨붙어? 아들도 놀란 듯이 여자를 잡고 얼굴을 보는데 그제서야 아들도 그 여자를 알아봤던 것입니다. 왜? 이야기를 왜 안 했어? 내가 아니라는데 넌 네 엄마 말만 믿니? 아니야, 내가 너를 몰라본 게 이상한 거지. 맞아, 얼굴이 왜 이렇게 된 거야? 진짜 이 집안 사람들 정말 짜증나네. 저희 가족이 몰아붙이자 그제서야 그 여자는 자신의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래, 내가 니네 엄마한테 당한 게 분해서 너한테 또 접근했다. 어쩔래? 너무나도 당당하게 말을 하는 그 여자를 보니 저도 말을 잃게 되더라고요. 뭐 저런 게 다 있나. 세상에 저런 사람이 왜 하필 우리 가족에게 들러붙었나 싶었습니다. 너 왜 우리 가족 옆에서만 맴돌아?
왜 하필 우리 가족이야? 이 아저씨가 처음엔 돈이 많아 보이니까 붙어 있었는데 아줌마 때문에 안 된대잖아. 그냥 이혼하고 나한테 재산 좀 주면 되는데 그래서 안 되니까 당신 아들한테 좀 붙었어. 애는 확실히 순진해서 금방 넘어오더라. 내 다리만 보고도 군침을 흘리면서 달려들던데? 공부 잘한다고 해도 소용없어. 여자한테 올리면 다 끝장이지. 그 여자는 진짜 구미호 어떤 마녀보다 더 추악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다 들통난 이상 어디 갈 데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건지 그 여자는 자신의 속마음을 다 털어내버렸습니다. 저 아저씨 의외로 가진 돈이 별로 없더라고. 돈도 쥐꼬리만큼 주면서 떨어져 달라 하더라고요. 날 뭘로 보고. 그 와중에 당신 아들이 눈에 보이길래 당신 아들을 좀 이용하자 한 거지. 결론은 이렇게 됐지만 내 아들로 뭘 어떻게 하려고 했어? 저는 부들거리는 손으로 간신히 참으면서 말을 했어요. 그 여자는 피식 웃더니 어차피 이렇게 끝날 거니 말을 해준다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당한 게 분해서 성형까지 하고서 왔는데 들켜버렸네. 오늘 당신 집에서 웬만한 건 좀 훔쳐가려고 했는데 젠장 자기 아들 통해서 금고 번호까지 알아냈는데 순수한 당신 아들 덕에 내가 좀 수월하게 가나 싶었더니 운명이 안 도와주는 건가? 그 여자는 기분 나쁘게 말을 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하는 일이 자신의 직업처럼 당연하게 행동하는 것처럼요. 나한테 어떻게 이래? 내가 자기 얼마 좋아했는지 알면서 아무 여자에게나 자기라고 하지마. 너무 쉬워 보이니까. 제 아들이 붙잡은 말에도 그 여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들을 사랑한다는 말도 다 거짓말이었던 거죠. 그저 아들은 돈을 뜯어내기 위한 구실에 불과했던 거였어요. 그래도 나름 당신 아들 그건 잘하더라. 당신 남편보다. 마지막까지 거들먹거리며 저희 가족을 기만하는 그 여자를 가만히 둘 수 없었습니다. 옷도 안 입은 그 여자를 옆에 있던 청소기 떼를 뽑아 들고서 마구 내려쳤습니다. 몇 대를 심하게 맞다가 안 되겠는지 여자는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가더군요. 옷도 챙기지 못한 채 벌거벗은 채로 도망가는 그 여자를 주변 사람들이 다 봤어요. 저 미친년 잡아라. 저 여자 꽃뱀이에요. 제가 소리를 지르자 사람들이 미친년이라면서 같이 욕해주고 어떤 이들은 경찰에 신고까지 했습니다. 주민의 신고로 인해서 그 여자는 정신 이상자로 몰려 경찰에 잡혀갔고 경찰서에서 해명하기 이르렀어요. 저희는 주거침입죄라고 그 여자를 몰아세웠어요. 그 여자는 저희 아들에게 해명해달라고 했지만 아들 역시 그런 여자 모른다고 말을 하면서 시치미를 뗐습니다. 다행히 주민분들이 같이 이야기를 해주셨고 저는 그 여자에게 몰래 말을 했죠. 상간녀 소송할래? 아니면 조용히 주거침입죄로 갈래? 그 여자는 제 말을 듣고는 해명을 하던 입을 꾹 다물고는 주거침입죄를 인정했습니다. 상간녀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는 것보다는 주거침입죄도 정도가 적당하겠다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마음 같아서는 절도죄까지 뒤집어 씌우고 싶었지만 아들이 그렇게까지 하지 말자고 해서 그 정도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솔직히 그 여우 같은 년 때문에 제 가정이 풍비박산 게 얼마나 화가 나는지 생각만 하면 잠이 오지 않고 그랬어요. 남편도 아들도 그 일을 겪은 후에 여자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은 저희 가족은 트라우마에 시달렸어요. 제가 생각할 때 그녀는 자신이 한 일의 10분의 1도 돌려받지 않은 것 같은데 말이죠. 정말 생각을 해보면 그 시간들이 너무 힘들었는데 그 시간들이 미끄럼이 되어 작은 일이라도 더 서로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또 서로를 의지하게 된 것 같아요. 이제야 평화로운 인생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생각을 할 때일수록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늘 주의를 해야겠죠. 많이 힘들고 아팠던 만큼 저희는 앞으로도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더 아끼고 사랑하려고 합니다. 인생이란 생각처럼 잘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제는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보렵니다. 저희 가족 힘낼 수 있게 응원해주세요. 길고 긴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